아이폰 11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직구를 통해서 구입한 제품이 오늘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도착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일이 바빠가지고 개봉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개봉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선택한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의 퍼플 색상입니다.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은 퍼플의 디자인을 외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고나 텍스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제품을 바로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개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퍼플 색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제가 조금 전에 개봉기를 촬영을 했는데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다시 개봉을 연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에 개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제품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로 다시 한번 보호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품을 꺼내 보면은 제가 선택한 색상 같은 경우는 퍼플 색상에 해당을 하는데, 퍼플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약간 보라색 좀 비슷한데 실제 색상 같은 경우는 좀 라벤더의 파스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뻐요. 실제 아마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물에서는 굉장히 예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나왔고요. 국내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여성 팬들이 선택하는 색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오묘하면서 매력적인, 그리고 이런 컬러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라는 이 브랜드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한번 좀 놀랍기도 하네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퍼플 색상뿐만이 아니라 이 측면에 있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이 메탈 라인이 알루미늄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쪽 후면에 있는 퍼플과 이 측면에 있는 이 메탈 라인까지도 잘 연결되게끔 설계가 되어, 색상 표현이 되어 있고요. 특징이고, 그리고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폰 11은 XR 버전의 이제 후속 버전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카메라 쪽에 기존의 싱글에서 듀얼로 변경이 됐습니다. 듀얼 카메라가 지원을 세로 배열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바로 옆에는 포컬러 플래시라고 해서 플래시 기능 대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을 사용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쉽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 변화 중에 하나가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이 로고에 대한 위치도 기존에는 상단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중앙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쪽 하단 쪽에 아이폰 로고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로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폰 XR하고 같이 보여드리면은요,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폰 XR 레드 제품에 해당하고요. 이쪽이 아이폰 11 이번에 퍼플 색상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카메라 그리고 로고에 대한 위치 그리고 아이폰 로고가 사라진 부분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쌍둥이 모델이라고 볼 정도로 사이즈나 크기나 중량 거의 다 대부분 다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단말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은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내부 이제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한 매뉴얼들하고 애플 액세서리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이 스티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 트레이를 오픈할 수 있는 심 트레이 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어폰, 충전 케이블, 그리고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제 기억에 2016년부터 이제 이어폰 잭이 제거가 되었고요. 아이폰 7부터 제거가 되었는데 여전히 유선 케이블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어폰 잭이 제거가 되면서 라이트닝에서 이제 아날로그로 변환할 수 있는 젠더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어팟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포트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유선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보다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을 유선 케이블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빈도는 굉장히 좀 낮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라이트닝 포트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내부에 기존에는 이제 단말기에서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변환하는 덱이 이제 탑재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 이어폰으로 변경이 되면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변환하는 칩셋 자체가 이쪽 내부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한쪽은 라이트닝 8핀 포트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B-A 타입 포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사실 국내에 출시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고요. 국내에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코드가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충전기, 그리고 더 슬림한 케이스, 기존과 동일한 충전기가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아쉬운 건 사실 그렇죠.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엔트리 모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충전 성능 같은 경우에 18W까지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여전히 5V의 1A 수준의 5W 수준의 굉장히 낮은 충전기를 기본 번들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아이폰 11을 구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충전 성능에 대해서 최대 퍼포먼스를
그걸 내기 위해서는 그 18W까지 지원되는 별도의 이제 PD 충전기를 하나 더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PD 충전기 같은 경우는 포트 자체가 이렇게 USB A 타입이 아니라 C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C 타입도 라이트닝 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까지 같이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겠죠. 단말기에 대해서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보여드렸다시피 퍼플 색상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번 그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XR의 이제 후속 모델로 해서 색상 같은 경우가 이제 블랙, 화이트, 옐로우, 그리고 뭐 이번 이 제품 같은 퍼플, 그린, 그리고 레드까지 총 6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는데, 퍼플하고 그린 색상이 아마 이번 모델 처음으로 이제 그 포함이 됐던 색상일 거고, 그 전에 있었던 블루하고 코랄 색상이 빠지면서 그린하고 그 퍼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린 색상 같은 경우 저도 아마 국내 출시되면 직접 확인을 해보겠지만, 일단 퍼플 색상 같은 경우는 여성 유저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립감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 아이폰 XR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인치의 단말기에 대한 그 그립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반 남성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무리 가지 않는 수준의 좋은 그립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다소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이폰 XS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아이폰 11 같은 경우 6.1인치 LCD가 탑재되어 있고,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5.8인치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 세로를 보시면은 의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대각선 길이까지 살펴보게 되면 많은 차이를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그립을 해보면 아이폰 그 X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남성이 쓰기에는 굉장히 적당하다. 다만 여성이 쓰기에는 다소 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품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무게 중량이 굉장히 높아요. 6.1인치 모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뭐 갤럭시 S10이나, 그리고 심지어 갤럭시 6.3인치를 출시하는 갤럭시 노트 10 모델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80g, 170g, 160g 이 정도대에서 이제 출시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 제품 6.1인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94g 정도 되기 때문에 단말기 스마트폰 중에서도 약간 좀 묵직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초기 이제 셋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초기에는 이제 언어 설정부터 해가지고 초기 설정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미리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첫 화면에 대해서는 뭐 아이폰을 사용했던 유저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익숙한 화면을 볼 수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6.1인치 모델의 대각선 그립 6.1인치 모델에 해당하고 있고요. 화면 비율 같은 경우는 전작과 동일하게 뭐 9대 19.5의 세로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전작과 동일하게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이폰 XS 같은 경우가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엔트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제품에 대한 이제 부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제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두께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폰 프로나 XS에 비해서 다소 두꺼운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발광 소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을 가능하면서 그 색상에 대한 자연스러움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OLE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블랙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픽셀에 대해서 그냥 오프만 하면 돼요. 하지만 LCD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백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LED 모듈이 다 외부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LED 같은 경우는 항상 100% 켜져 있는 상태에서 블랙 계절을 발생하기 위해서 LCD에 대한 액정 같은 경우 틸트를 통해 조정하기 때문에 그 색상에 대한 자연스러움이 OLED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단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원래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고, 중국기 조차에서도 요즘은 OLED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11 모델 같은 LCD 모델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 성능에 대한 지표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LCD를 하더라도 OLED하고 큰 차이를 보이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색상에 대한 표현력은 굉장히 좋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XR 모델을 작년 출시되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작까지 구분되는 성능 중에 하나가 그 AP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기존의 A12에서 A13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AP가 변경이 되면서 전작과 동일한 뭐 프로세서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양산이 되고 있지만 7나노 플러스라고 하는 약간 좀 개선된 버전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AP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자체가 기존에서는 이제 69억 개에서 이제 80억 개로 변경이 되면서 더 많아졌죠.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성능에 대해서는 AP 자체만 성능에 대해서는 20% 정도 더 증가했고, 그리고 소비 전력은 더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단말기 선택할 때 보셔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아이폰 XR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하루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애플 키노트에서 공개했듯이 아이폰 11 XR 대비 1시간 정도 더 늘어난 사용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폰 11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면 카메라. 기존에는 광각 카메라 하나만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3mm 초점을 가지고 있는 초광각까지 하나 더 탑재가 되면서 두 개의 화각을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되고요. 제 카메라 어플을 실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메뉴 같은 경우는 전작과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이거는 iOS 업데이트에 따라서 동일하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그리고 비디오, 사진, 인물 사진, 파노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사진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일반 광각이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좌우로 0.5로 가게 되면 2배 더, 이게 광학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를 했을 때 이렇게 넓어진 시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광각 일반 모드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카메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줌을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아이폰만이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기존 아이폰 XR에서도 인물 사진 모드를 지원을 했어요. 인물 사진 모드를 지원을 했지만 사실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알고리즘으로 해서 인물을 직접 인지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는 피사체를 잡고 하나는 배경을 잡기 때문에 이제는 인물 사진 촬영 모드에서도 일반 사물도 촬영할 수 있다라는 점. 기존에는 인물에만 국한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물 같은 경우도 피사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조명 효과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외를 빼면은 일반적으로 아이폰 11을 선택했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제 이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동일하죠. 국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50불 정도 낮춰서 출시가 되었는데, 국내 애플 코리아에서 이미 선공개를 했듯이 국내 출시가는 64GB 기준으로 해서 한 99만원부터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분명히 전작에 비해서는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카메라, 그리고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AP 프로세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점, 이 큰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